읽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평창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동계 올림픽 스포츠 준비에 빠져들었고 모처럼 선수들의 활약으로 기쁨을 상상을 했습니다. 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평화의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과 공동 입장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종합 7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을 딴 여자 컬링은 국민들에게 재미를 선사한 것은 물론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가족처럼 탄탄한 팀워크는 극단적 분열과 막말과 정보 농성으로 평화올림픽에 상처를 입힌 정치권을 부끄럽게 합니다.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의 시대를 연 이종표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副위원장이 어제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억법을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진전입니다. 천재 이루어질 기회입니다. 이 불씨를 살려서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자 의무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향적인 사고와 동참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또 추경 공부를 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 주문에 김동연 부총리가 연 이틀 추경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혈세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사고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올해 예산 428조에는 일자리 예산이 대폭 들어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또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11조를 쏟아부었습니다. 추경 타령하기 전에 지난해 추경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일자리 추경이 효과가 없었다는 반증이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추경 예산이 청년 일자리를 빈자한 지방 선거용 선심성이거나 밑빠진 일자리에 세금 빚기라면 민평당은 결연히 반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원내 대표님의 강경한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어제 막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5개, 은 8개, 동 4개로 정말 좋은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전체 금메달 숫자가 아니고 전체 메달 숫자로 하면 종합순위가 여기가 7위가 아니고 여기로 한 단계 오릅니다. 컬링과 보스레이 4인승의 은메달은 온 국민을 감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무관심을 이겨낸 금메달 이상의 값진 성과였습니다. 한때 우리는 은메달을 따고도 자책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금메달만을 최고로 여기는 문화를 지향하고 순위 집계 방식 역시 전체 메달 수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경 선수와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에는
김하랑 선수의 도움, 정재원 선수의 희생 없이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뿐만 아니라 출전한 44명 선수 모두에게 격려를 보내고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해를 기대합니다.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해 국회가 법정 시한을 넘긴 지 오늘로써 76일째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여야 협상은 선거구나 정수 조정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임시의 마지막 고민인 28일에도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딘지, 유권자들은 내 지역의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할 형편입니다.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인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것은 당 방략에 의한 거대 양당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구 개편은 모든 정당의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6단체들만의 밀실협상으로 얼룩지게 하지 말고 국회 공식 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에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여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민주평화당에도 헌정특위위원을 조속히 선임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경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시영 씨가 어제 검찰에서 16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 사회 길건 세력이 벌이는 모든 비리가 축약된 사건입니다. 검찰에 의해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견제에 굴복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촉구합니다. 미투 운동 관련해서 매일 새로운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미투 운동을 응원합니다.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일어나 사회의 불의에 맞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거의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부, 환경부, 고용부 합동조사에 따르면 1227개 학교 중 81개 학교에서 숙면 잔재물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관 합동으로 재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정부 조사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숙면 잔재물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정부 조사를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아동들 또 학부모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전면적인 재조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 정부 여당이 치고 있는 칼자루를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인사와 예산이 그건데요. 그러한 칼자루는 잘 쓰면 약이요,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이 정기화 이러한 것 등으로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해 보겠노라고 했던 정부가 일자리 줄이기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 마당에 다시 정부가 일자리 추경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429조, 지난해 추경 예산이 11조 2천억이었습니다. 2년 연속 일자리 추경 예산 꺼낸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 정책 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올해 예산 확정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추경 예산, 일자리 추경 예산 11조 2천억, 효과 분석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난해의 이러한 일자리 사업 예산들이 집행률을 보면 50, 60%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사업 2천억 사업 중에 1,077억 집행됐습니다. 55%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850억 중에 518억입니다. 69%입니다. 중소기업 능력개발 지원사업 3,350억 중에 2,300 집행됐습니다. 69%입니다. 이처럼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가 아니라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추경 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 자체도 제대로 집행도 못하면서, 그리고 재정법에서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예산의 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예를 들면 대내외 경제 여건의 중대한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추경이다, 묻지마 추경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용석 전 위원장, GME 군산공양 폐쇄를 발표한 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임한 것입니다. 사임했습니다.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의 추경 남발을 졸속이니 남발이니 비판해 왔었습니다. 이제 와서 또다시 정치 추경, 묻지마 추경 카드 만지작거리는 것은 벌성스럽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다시 강조하건대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이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이 열렸습니다. 개회식과 마찬가지로 폐회식에서도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공동 입장함으로써 평화올림픽의 모습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줬습니다. 선수와 감독, 자원봉사자, 응원해주신 국민 모두 금메달감이었으며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올림픽을 준비한 정부 당국자, 특히 모든 것을 감내해주신 강원도민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경기장에서나 TV 앞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해준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일체가 되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주 뒤에 열리게 될 평창 패럴림픽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법조계, 문화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량한 권력을 도구 삼아서 그동안에 얼마나 추악한 행동이 암암리에 벌어졌는지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투 운동을 우리 당을 은혜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언을 해 발언의 진위, 나아가 대표로서의 자질의 의문이 제기되는 바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피해자의 아픔을 보담아주고 달래주지는 못할 망정 이마저도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정치 쟁점화시키는 태도는 이 성범죄 가해자들의 파렴치 않은 행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즉각 사과하고 45년 전과 전혀 바뀐 바 없는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정치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남 도의회 임명규 의장 등 5명 의원들이 오늘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을 합니다. 원래 25명의 도의원들이 국민의당 소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0명이 이미 탈당을 해서 전원이 지금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분이 탈당을 하게 되면 전남도의회에는 바른미래당 소속은 1명도 없게 됩니다. 오늘 5분들은 일단 오늘 탈당하신 뒤에 금명간 거취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정치 질서의 이동이 일어나고 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경악과 분노도 함께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피해 여성들의 권리 보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미투 캠페인을 지지하는 강한 위드유 연대감으로 민주평화당은 갑질 성폭력 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 오후 2시는 우리 양미강 여성위원장께서 정명구란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민주평화당은 당의 정강 정책에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을 독립된 장으로 신설해 실질적인 연합 평등의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형법 제303조를 개정, 갑질 성폭력에 대한 형량을 상향 가중 처벌하겠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의 경우 몇백만 원의 벌금 선고가 허다합니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죄 1심 판결에서 벌금형 비중이 2006년에 15.5%에서 2015년에 38.2%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심각합니다. 강제추행죄가 돈만 내면 해결되는 세상을 종료시키겠습니다. 실형은 부과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갑질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으로 뿌리 뽑겠습니다. 국가공무법과 군인사법을 손질하겠습니다. 성희롱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공직 배제 징계가 되게 하겠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도 개정,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을 강화할 것입니다.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을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입니다.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성범죄자들의 명예훼손이라는 법을 고치겠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폭로 권리와 명예가 우선하도록 할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소멸하는 방향으로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공소시효 뒤에 가해자들이 숨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참여법과 성폭력 방지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피해 신고자와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평화로운 연합평등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선혁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날씨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바야흐로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막을 내린 평창 올림픽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의 찬사를 빚어낸 개회식과 폐회식 그리고 전반적인 대회 준비와 운영은 IOC 위원회로부터 역대 가장 훌륭한 동계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선수들의 투혼과 자원봉사자의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된 응원으로 빚어낸 17개의 역대 최다 메달은 단순히 세계 7위라는 순위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서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패럴림픽이 펼쳐집니다. 더욱더 값진 땀방울을 흘려온 우리 선수들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장과 부대 시설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입장권 목표치 대비 100%를 초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당초 운영비 2조 8천억 원에서 3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흑자까지 노려본다는 점에서 조직위의 노고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자체 수지와는 별도로 인프라 구축에만 약 12조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겉만 건지러한
하얀 코끼리 올림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기존 활용계획은 집행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관광 역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요원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관련 실무 TF를 통해 종합적인 관광 대책을 세우고 보다 현실적인 사후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문화계의 미투 열풍이 거셉니다. 뉴스 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즐겨보고 감동받았던 예술작품의 연출가와 감독, 배우까지도 모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문화계 전반의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문화진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예술단체 또는 작품의 임원, 연출가나 주요 배우 등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될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폭력 앞에 정치는 없어야 합니다. 문화예술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평화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의원님의 발언이겠습니다. 군산 GM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군산 특별대책위원장으로서 입장합니다. 다른 정당과 민평당의 차이는 다른 정당은 군산 포기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민주평화당은 군산 포기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달립니다. 군산 시민들은 지금 경제 대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엊그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군산 시민들의 요구는 정부가 군산 GM을 포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군산 경제는 GM 재가동이 최선일 것입니다. 미지근한 답입니다. 하나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GM 이사회가 결정한 것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국회에 답변했습니다. 이미 정부도 사실상 포기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이 정부의 방침을 바꿔놓을 것이고 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군산 GM 회생을 위해서 당에 당운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 시민의 요청을 전합니다. 민평당이 말로만 하지 말고 군산 GM 폐쇄, 철회, 촉구 서명운동이라도 벌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가볼 것을 요청을 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이 북미 대화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를 하겠다 하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미국 부통령은 북이 원하면 대화하겠다고 말했고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정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대표자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당정분의 실세로서 북핵과 미사일 도발의 핵심 실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미 대화 용이 있다라는 것을 한국 대통령에게 밝힌 것 그리고 미국은 부통령이 북한이 원하는 대화를 하겠다. 이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선순환 구도가 이제 돌아갈 차례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대표 등에게 남남 갈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합니다. 한반도에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냉전을 넘어서서 이제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에서 평화의 길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얼음이 얼었을 때는 냉전 세력이 활개를 칠 수 있지만 얼음이 녹으면 냉전 세력은 물에 퉁덕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남 갈등을 죽이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평화당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서 김영철 부장 방남 과정에서 또 평창올림픽 단일팀 공동 입장 등과 관련해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한 적절한 당의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민주평화당의 그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행보를 일관되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존재 의미가 분명하게 부각된 평창올림픽 과정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지원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영미야, 참,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면서 끝났습니다. 오직 한국당과 한미당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펜스, 김여정 부명, 이어서 이방카와 김영철도 눈길 한번 마주치게 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국민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끝났지만 국민과가 그렇게 넉넉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영철 위원장 면담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핵화를 거론한 것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도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가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를 가지고 있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것은 비핵화 회담에 응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북미 대화의 시작이 비핵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출구는 비핵화로 끝날 것입니다. 입구가 북미 대화의 출발점이고 출구는 결국 비핵화로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기본 합의서, 이것이 보수 정권에서 일어난 가장 남북 간 평화 협력의 기본이 됩니다. 제가 6.15 남북 정상회담 밀사 특사를 할 때 북한 측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은 6.25 전쟁 때도 대화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김신조 사태 때도 대화를 했습니다. MB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비핵화의 전제 조건, 이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한국당, 한미당, 바로 그분들은 3년 전 김영철 위원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한반도 길을 들고 우리는 하나다. 응원한 사람들이 어제 길바닥에 들어누웠습니다. 왜 김영철과 악수를 하면 안 되고 자기들은 대남 강경파인 황병석, 최영회, 김영건 이런 분들과 서로 악수를 하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립니까? 한국당과 한미당은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는 이때 협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줄기차게 남북 대화와 북미 간 대화를 위해서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용주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평창 올림픽 때문에 연기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연기되어 있고 또 하나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재개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공개 소환하고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MB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활비 뇌물수사, 민간인 사찰, 대통령 기록물 위반, 댓글 공작, 다스 관련한 직권 남용 등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고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 죄가 없어 하더라도 측근들의 진술,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즉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고 구속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관련 상가에서 말씀드릴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적극 촉구하고 있고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증거를 짜맞추는 것이자 검찰 출신인 것이 창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에 대한 공개 소환이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청 앞에서 밤생 농성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줄 게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적폐수사다, 정치보복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바른미래당은 최근 들어서 MB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MB 아바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라도 바른미래당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금이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 그리고 구속이라는 입장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강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원인이 안 계시고 공개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투표